안녕하십니까. 파이썬 심화 1이라는 타이틀로 파이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은 3차 시에 걸쳐서 소개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목차에서는 첫 번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클래스라는 것은 무엇이고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되는 생성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변수에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가 있는데요. 두 변수 간의 차이를 소개하고요. 또한 변수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은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 은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로 실습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소개된 내용을 핵심 사항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이제 속성 및 메소드. 이 속성이라는 것은 객체 지향에서 데이터를 속성으로 부르고요. 기능 또는 함수를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 객체를 중심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생활들이 다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생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 은닉, 상속, 다형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객체 데이터에 대하여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객체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막고자 이와 같은 정보 은닉을 제공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기존의 클래스에 있는 속성, 메소드를 물려받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물려받음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형성이란 상속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들마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라 하더라도 객체마다 차이나는 기능들이 존재할 텐데요.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차이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란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틀을 의미합니다.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면은 클래스를 구성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키워드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내용인데요. 이 예에서는 여러 개의 메소드를 정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는 여러 개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변수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보면은 DEF라고 해서 이것도 사용되어지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셀프하고, 여기서부터는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겠고요. 지금 메소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셀프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나 두 번째 메소드를 봐도 유사한 형식으로 메소드 이름만 바뀌고 있고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로 지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안에서는 변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메소드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셀프 점으로 시작하고 변수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셀프 점으로 시작하고 변수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셀프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셀프가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셀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객체에 대응되는 객체 이름이 이 셀프에 대응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셀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클래스 스튜던트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소드에서 보면은 그 안에 self.depth, self.name, self.grade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메소드 내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만 선언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dd depth라는 메소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pth라는 매개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해 놓은 것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메소드와 인스턴스 변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금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시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하여 이름이 A라는 그런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A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생성된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객체가 일단 생성이 된 다음에는 그 객체의 메소드,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소드를 이용해 보면요. 여기 a.addDep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학과 이름을 전달해 주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학과 이름 depth의 매개 변수 depth에 전달이 되면서 지금 객체 A를 위한 인스턴스 변수인 a.depth에 이 학과 이름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라는 거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 셀프라고 하는 거가 객체에 대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체 이름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add.addName을 통해서 학생 이름을 전달하면 학생 이름이 객체 A의 인스턴스 변수인 a.name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점수를 add grad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전달해 주면 a.grade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그레이드가 저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 A를 위한 인스턴스 변수가 마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와 같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A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저장됐는지를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그래서 a.depth라는 변수, a.name이라는 변수, a.grade라는 객체 A의 인스턴스 변수들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그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 디파트먼트는 어떤 디파트먼트이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 그레이드는 얼마인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성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가 생성될 때 항상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그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도 메소드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언더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언더바 init, 언더바 앞뒤로 언더바가 이렇게 길게 붙습니다. 모든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성자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밑에 코드에서 얘도 메소드이기 때문에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생성자 이름을 만든 뒤에는 매개 변수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개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생성자 안에서도 self.변수 이름처럼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성자가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생성자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생성자를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자, 이와 같이 생성자가 정의됐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 A가 생성될 때 이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했는데요.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지금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생성자에게 넘겨주는 값들이 자, 학과, 그다음에 학생 이름, 학점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되냐 하면 생성자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 이름은 이 depth라는 매개 변수에, 학생 이름은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그 다음에 3.5는 grade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인스턴스 변수들이 보이죠. 이 인스턴스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하는데 값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는 객체 A의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고요. a.dep, a.name, a.grade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들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객체가 생성되면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 완료가 된다면 A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에 이 값들이 다 저장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진짜 정확히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디파트먼트 콜론하고 sw가 출력이 되겠고요. 프린트 네임 콜론 하면 킴이라는 학생 이름이 출력되겠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콜론 해서 3.5라는 학점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생성자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에서 이용되는 두 가지 종류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래스 변수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되는 변수이고요. 변수 이름에 셀프점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변수는 생성된 여러 객체 간의 공유가 됩니다. 아래 코드에서 보시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total student라는 변수가 클래스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가 생성된 여러 객체 간에 공유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 생성자 안 또는 메소드 안에서 정의되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이와 같이 self.dep, self.name, self.grade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변수 간의 차이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add라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add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하는 일은 이 total student라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add라는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student.total student
그러니까 student.점이라는 걸 앞에 붙여서 이와 같이 add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객체 X와 Y 이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하고요. 이 두 객체 간의 클래스 변수 토탈 스튜던트가 공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별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자 하고요. 우선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 X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객체 X add를 통해서 토탈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객체 X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보면은 지금 학과는 SW,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은 김, 학점은 3.5라는 정보가 x.dep, x.name, x.grade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 다 인스턴스 변수들입니다. 객체 x에. 그에 반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 클래스 변수 토탈 스튜던트를 출력을 해보니 그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 거는 두 번째 객체 y를 한번 생성을 하면서 똑같은 학과는 SW로 이름은 리, 그 다음에 학점은 3.9로 값을 주면서 객체 y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였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하여. 자, 그 다음에 y.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클래스 변수를 하나 더 증가시켰고요. 클래스 변수가 x와 y 객체 간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추가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y.totalStudent라는 클래스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y.dep, y.name, y.grade 요 값은 지금 학과는 SW,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은 리, 학점은 3.9 객체 X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별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스 변수는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은닉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에 대한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정보 은닉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외부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 2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id 언더바 number라는 요 인스턴스 변수를 정보 은닉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언더바 2개를 붙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은 요 인스턴스 변수는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래 프린트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먼저 x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x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 지와 같이 언더바 id 언더바 넘버라는 거. 자, 이렇게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외부 접근을 통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외부 접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출력하고자 했다면 이 출력 결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외부 접근을 지금 제한하게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외부 접근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정보 은닉된 프라이빗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 은닉된 변수의 경우에는 접근을 위해서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수정하기 위한 메소드 또는 변수 값을 반환하기 위한 메소드를 정의하여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프라이빗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정의하여 정보 은닉된 변수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 은닉된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를 가지고 이 값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이와 같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지금 메소드가 setId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수정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etId라는 메소드는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하여 객체 x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 x를 이용하여 객체 x.set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정뿐만 아니라요.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반환받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x.getI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정보 은닉된 변수의 값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수 그리고 총 내각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은 다각형의 이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거는 폴리곤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력을 받았는데
다각형의 꼭지점 수를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은 거는 변수 볼텍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각형에 대해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수 및 총 내각의 합을 구하여 변수에 각각 저장하고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 형식으로 모든 대각선의 수, 총 내각의 합, 생성된 다각형 객체 수, 이런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힌트로 다각형의 꼭지점 수가 n이라고 할 때 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수는 n 곱하기 n-3 나누기 2, 그 다음에 다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기술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입력 요구사항, 클래스 요구사항, 출력 요구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겠고요. 입력 요구사항에서는 다각형의 이름 입력이라는 내용 출력하고 받은 입력은 폴리곤에 저장, 그 다음에 다각형 꼭지점 수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변수 볼텍스에 저장, 이런 거는 꼭 구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변수와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각선의 수를 계산된 저장할 인스턴스 변수의 사용이 필요하고요. 또한 계산된 총 내각의 합을 저장할 인스턴스 변수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다각형 객체 수를 저장할 클래스 변수의 사용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클래스 변수는 생성된 객체 간에 공유되어야 하고요. 또한 정보 은익을 배웠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가 정보 은익화 되도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성자 메소드를 이용하여 인스턴스 변수의 초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수를 계산하는 메소드, 총 내각의 합을 계산하는 메소드, 정보 은익된 클래스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요구사항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하겠는데요. 모든 대각선의 수, 그 다음에 결과값, 총 내각의 합, 생성된 다각형 객체 수, 이렇게 각각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인데요. 다각형의 이름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받은 값은 폴리곤에 저장하고요. 다각형 꼭지점의 수 입력이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볼텍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각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다각형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 수를 하나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입력된 다각형의 대각선의 수 계산, 총 내각의 합 계산, 그리고 출력 형식에 따라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구성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클래스 이름은 폴리건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클래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count polygons라고 해서 생성된 객체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래스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클래스 변수는 생성된 객체 간에 공유되는 변수이며 정보 은익화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수를 계산하는 메소드, 내각의 합을 계산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그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였고요. 생성자에서는 입력받은 다각형의 이름과 꼭지점을 지금 인스턴스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생성자에서는 뿐만 아니라 지금 클래스 변수인 count polygons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데요. 이와 같이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때는 polygons 점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diagonals 메소드를 보면요. 모든 대각선의 수를 계산하는 메소드고요. 입력받은 꼭지점 수를 이용을 하여 공식에 기반하여 모든 대각선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대각선의 수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m interior angle이라는 메소드는요,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꼭지점 수와 공식을 이용하여 총 내각의 합을 구하여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 그 get이라는 함수는 클래스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부분과 다각형 객체 생성에 관련된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입력 부분에서는 다각형의 이름과 꼭지점 수를 입력받고요. 각각은 폴리건 1, 그 다음에 볼텍스 1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다각형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각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폴리건 2, 볼텍스 2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각형에 대한 이름과 꼭지점 수는 폴리건 3, 볼텍스 3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다각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각형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각형을 위해서 P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 다각형을 위하여 P2라는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각형을 위한 P3라는 객체를 클래스 폴리건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각각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다각형의 이름과 꼭지점 수를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고 각각 다각형이 그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객체의 수도 하나씩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수 및 총 내각의 합을 계산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출력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각형을 위하여 생성된 객체 P1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다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수를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p.count diagona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대각선의 수가 계산이 되겠고요. 계산된 모든 대각선의 수는 p1의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p1.sum interior angle이라는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이 다각형의 총 내각의 합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p1의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다각형에 대한 모든 대각선의 수 및 총 내각의 합이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되고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다각형에 대해서도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결과가 계산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모든 대각선의 수 및 총 내각의 합을 각 객체에 대해서 계산했고요. 그 결과는 인스턴스 변수들에 다 저장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 저장된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용하여 출력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지금 p1.diagonal num이라는 p1의 인스턴스 변수죠. 이거는 모든 대각선의 수를 담고 있는, 자, 요거를 출력하면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p1의 total interior angle은 p1 다각형의 총 내각의 합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요구되는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P2에 대해서도 P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P2와 P3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총 생성된 총 다각형 객체 수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지금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그 객체 수를 출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요. 실행시키면은 이와 같이 입력 부분에서는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꼭지점은 4개, 오각형 꼭지점은 5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결과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에 대해서 핵심 사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코딩 방식이고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며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그 객체라는 것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가 호출되며 생성자는 또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으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되는 변수이고 생성된 여러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그에 반해 인스턴스 변수는 셀프 점으로 시작하며 객체마다 가지게 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변수의 잘못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데 이거를 정보 은닉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보 은닉화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